직원들이 정말로 잘하는 직원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못 시키는 직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모든 영향은 나한테서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던 아니면 출근을 하던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항상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재택근무 직원들도 저는 출근을 시키는 날이 화요일인데요. 그 예전에 재택근무 직원이라도 사실 출근을 안 시켰었어요. 출근을 안 시키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알바처럼 시키는 일만 시켰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알바처럼 시키는 일만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시켰을 때는 아 그래 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너무 바빠지고 조직이 늘어나고 조직원이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따박따박 출근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와서 지금은 출근한 지가 3,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출근을 하면서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정말 성과지표, 진짜 말 그대로 매출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와, 예전에는 정말 알바처럼 일하던 애가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풀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직원들이 정말로 잘하는 직원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못 시키는 직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모든 영향은 나한테서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지가 더 우선일까요? 의지가 강한 친구가 더 열심히 할까요? 지식이 더 많은 친구가 더 열심히 할까요? 어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의지, 지식, 의지. 제가 보면요, 지식은요 가르쳐주면 돼요. 지식, 업무 관리, 업무 관련한 것들은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요, 진짜 아예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따라옵니다. 대부분. 근데 의지가 있지만 진짜 능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를 고용을 했었는데, 글을 쓰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었어요. 작가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국문과를 나왔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글을 쓰던 사람인데, 원래 쓰던 스타일이 약간 소설처럼 쓰던 스타일이었는데 우린 지식으로 쓰는 스타일로 써달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해왔었던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에 잘 맞춰서 내가 잘 시키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몇 번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도 쓸 수 있고 저런 스타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써봤다가 사실은 저는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지만 좀 느리다. 하지만 그 역량이 있으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같은 지식을 갖고 있고 같은 업무를 주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를 분배할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직원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즉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지식과 기술과 태도, 역량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업무를 주는 게 1순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업무를 분배할 때 그냥 이건 누구나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쫙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효율이 덜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율이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간에 있는 파트장님의 역할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권한을 줬냐면 채용을 하는 권한하고요, 이 직원들한테 업무를 분배를 할 때 그 사람에 맞게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권한들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주는 때 좀 더 자유롭게 주기도 하고 업무를 잘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역량이 되느냐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업무를 주는 게 정말로 가장, 그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첫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역량에 맞춰서 업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느냐가 되게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욕심이 있느냐. 욕심이 있을 때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직원들도 있어요. 욕심이 없는 직원들한테 욕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잘 맞느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고 내 맘대로 막 휘두르다 보면요, 몇 마리 살아남았어요? 몇 마리? 한 마리 살아남았어요. 한 마리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탈락을 하잖아요. 그럼 부하 직원들은요, 자기가 하는 업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쉽게 그만둘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가 너무 낮아도 쉽게 그만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못해도 쉽게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하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정말 밀착해서 소통을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편하게 토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파트장님들이. 그렇게 이 가장 밀접하게 그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못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편하게 대해 주셔야 부하 직원들은 편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 분장도 하고, 업무를 다시 재분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업무, 빼야 되는 업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얼마나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나한테 연락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연락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